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화물 택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산업경영공학과 박경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화물 택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질문 시간까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에서 이미 물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물류 종류 중에서도 이번에 화물 택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화물 택배란 일반 택배보다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전문 차량을 이용해 배송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업, 도매상, 공장 같은 일반적인 택배가 아닌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고 팔레트 단위, 박스, 자재류 같이 일반 택배로 보내기 어려운 물건들을 운송합니다. 화물 기사분께서 직접 상차, 이동, 하차까지 모두 맡아주시고 지역별 물류센터와 터미널을 걸쳐서 빠르게 배송되는 형태입니다. 산업 현장, 공장, 건설, 유통에서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량의 물류 흐름을 담당하는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물 택배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은 화물 택배를 운반할 때 쓰이는 차량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물 택배에 쓰이는 팔레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란 화물이나 자재를 적재 보관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하부 지지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양옆을 볼 수 있듯이 팔레트에는 두 가지 한국 표준 기준이 있으며 하나는 1100 곱하기 1100, 하나는 1200 곱하기 1000mm로 둘 다 한국의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목재나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제조되며 대량 화물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작업 안정성 및 적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7kg에서 20kg 정도 나가고 목재와 금속 등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무겁고 최대 목재의 경우에는 30kg, 금속 같은 경우에는 40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밑에 보이는 두 운반 기구들은 왼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게차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오른쪽은 현장에서는 자키라고 부르는 핸드 팔레트 트럭이 있겠습니다. 왼쪽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물건이 담긴 팔레트를 수평, 수직으로 둘 다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1톤 내외의 팔레트에 담긴 화물을 옮길 수 있고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게차보다 훨씬 가벼운 양의 물건밖에 옮기지 못하며 수직으로는 물건을 옮길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습니다. 일반 택배와 화물 택배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처럼 소형 화물에 물건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빠르게 실을 수 있어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류가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반대로 화물 택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나 기업 간의 거래에 의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 중량물의 경우가 많고 자재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건이 무겁고 통상적으로 배송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비 또한 일반 택배에 비해서는 많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팔레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만큼
일반 택배에 비해서 무게와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운송이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택배의 프로세스 흐름입니다. 고객이 발주자에게 물건이 필요하다고 발주를 넣으면 해당 공장이나 물건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픽업하라고 해당 택배 회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택배 회사는 화물을 집하하여서 지게차 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팔레트 잭 같은 것을 이용해 상차를 하게 되고, 메인 터미널로 이동해 분류 및 배송지까지 가는 상차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장 인계를 통해 하차하여 최종 고객께 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인 택배와 비슷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국내 주요 대형 화물 택배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택배와 경동택배는 대한민국의 산업에 전반적으로 있어서 자재 같은 것들을 운반해주는 택배사이고요. 밑에 보이는 LX 판토스는 여러분들께서 LG 가전제품을 주문했을 때 오는 계열, LX 판토스는 LG 가구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께서 종종 보실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밑에 용마 로직스와 성화 기업 택배와 같이 B2B, 즉 기업과 기업 사이에 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대형 화물 택배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택배 화물 표준 운임 적용 안내입니다. 밑에 보시면 택배와 화물을 서로 구별을 해놨는데, 택배는 고객이 지정한 주소지까지 화물을 배송하는 것, 즉 일반적인 택배와 같이 출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화물은 지정된 영업소까지만 운송해서 고객님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실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택배가 화물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가격 측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되는 부피가 있고, 말 그대로 해당 화물의 무게를 통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지역별 표준 운임으로 기본적으로 20%가 적용이 되며 거리에 따라서 최대 25%까지 표준 운임이 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수도권에서 경남권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피 곱하기 25%가 되어 가격이 책정되거나 무게 곱하기 25%가 곱해져서 운임이 책정되어 그중 높은 운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밑은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웠던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브럼과 베어클 라우팅 프로브럼의 예시를 적용하여 가지고 화물 택배에 대해 적용을 해본 결과 해당 이미지처럼 적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제가 일했던 실제 화물 택배 수령에 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목재 팔레트가 사용되었으며 최종 결제 시 무게보다는 부피가 훨씬 높은 값을 차지하였기에 부피에 따른 운임 값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당 화물을 하차하는 데 있어서 지게차를 이용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고, 부가세 10%를 더해 지게차 대여 비용으로 총 88,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GPT와 저가 간단하게 토론을 하여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3개 나누어 보자면 스마트 물류, 즉 자율주행 및 AI를 기반으로 한 예측 수요가 있겠고, 지속 가능한 가능성으로서는 팔레트에
자재를 지속 가능한 가능성으로 인해 환경 중심의 팔레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포장지를 개선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각 국가의 경쟁력으로 물류를 인식하고, 또 화물 택배가 단순한 택배가 아닌 우리 일상에 더더욱 접목을 시켜야 되는 파트라고 저와 챗 GPT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 택배는 대형 중량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물류의 핵심 운송 방식이며, 팔레트 전문 차량 상하차 작업을 기반으로 대량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배송을 수행하는 것을 이번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미래에는 AI, 자율주행, 자동화, 친환경 물류가 핵심이 될 것이며, 화물 택배 산업은 더욱 고도화된 스마트 물류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